안녕. 안녕. 오늘은 외식 경영 뉴스를 가져온 건 아니지만 조금 다양하게 우리의 외식업에 대해서 관점을 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드라마를 내가 우연히 이 드라마를 접하게 됐는데 보면서 되게 경영적인 면도 많이 볼 수 있고 마케팅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우리 다 같이 보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쌉니다. 천리마마트 드라마 소원 나누기인데요. 네. 저는 이게 원래는 웹툰 원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웹툰을 못 봤지만 드라마를 이제 몰아보기를 막 보다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와,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들이 많아서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마트 앞에 인간 카트가 서 있는 게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우린 지금 마트를 가면 그냥 마트에다가 100원짜리 꽂거나 옛날에는 우리 100원을 이렇게 막 꽂아서 마트 카트를 썼지만 요새는 그냥 직원분들이 그냥 뭔가 카드 이렇게 넣었다 빼면은 이게 카트를 쓸 수 있게 되고 이랬는데 이렇게 직접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손님과 같이 동행하는 걸 보면서 저는 러쉬가 떠올랐는데요. 러쉬가 되게 손님들 오면은 손님이랑 그 직원이랑 1대1로 해서 이러저것 이거 뭐라 해야 되지? 테이스팅이 아니고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되게 이거 어떠세요? 이러면서도 하고 특히 강남 러쉬가 엄청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이들만 모여있다. MBTI 이들만 모였다 이러면서 엄청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1대1 서비스 이런 거를 보면서 저희가 경영을 배우면서 배우는 MOT가 있잖아요. Moment of Truth라고 해서 진실의 순간 이라는 거를 여기 이 장면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마트에서 이런 걸? 이라고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게 차별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좋은 경영일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른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을 나누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어, 나부터 말하면 이게 경영에도 사실 되게 여러 분야로 나뉘어지잖아. 그래서 뭐 수익면을 관리하는 경영에서는 좀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근데 요즘 많은 기업들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객 경험이잖아. 그런 고객 경험에서 다른 마트들과 진짜 특출나게 다른 차별점을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 저 부족한테 외국인 이름 붙이라고 해서 응, 음. 막 차은우 정혜인 이렇게 붙였잖아. 응. 맞아. 그런 부분마저도 다 저렇게 카트가 아니라 사람이 해서 줄 수 있는 차별화 고객 경험 요소로 더 많은 걸 이뤄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난 좋은 경영 쪽이라고 생각을 해. 백 음. 사장은 나는 이러한 경영 방식이 뭐 업장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턴리머 마트는 되게 조금 큰 대형 마트의 모습이잖아. 음, 근데 사실 대형 마트에서 오는 사람들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 모든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서비스가 되기에는 아까 이사장이 말한 것처럼 그 한계치가 있다. 수익을 나기는 해야 되니까 한계치가 있으니까 좀 이상적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그치만 역시 요즘은 조금 더 서비스를 잘 내어주고 싶어 하고 그게 조금 더 큰 호응을 받고 그게 소비자에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저런 거를 이벤트적으로 소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작은 동네 마트였다면은 저런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 예를 들어서 동네 마트에 뭐 아줌마 아저씨 그 나이대가 되는 단어가 좀 이상하네. 그런 장을 많이 보러 가는 어르신 가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심심하면서 장도 보러 가면서 이게 심심하니까 장을 보러 가면서 약간 일종 엔터테인먼트처럼 마트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약간 산책을 하러 간다는 느낌인 거지. 근데 만약에 혼자 가는 사람이라면은 옆에서 사람이 붙어서 1대1로 막 대화도 해주고 이렇게 될 수 있다면은 나름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잘 발달된 1대1 서비스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프로토타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근데 네. 저기에 음, 웨이팅 뭐라 해야 되지? 특정 인원수만 정해 놓으면 음, 백사장이 걱정한 부분을 해소하려면 웨이팅이란 게 존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그걸 걸어 놓으면 명품관이랑 시스템이 똑같은 느낌? 그치. 어. 그래서 이게 마트에서 사실 안 쓰인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벤트적으로 쓰인다면은 그 타겟층에게 굉장히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마트에서 뭐 백화점 같은 서비스를 받을 일이 잘 없으니까. 그치. 그럼, 어렵겠지만 음, 재밌겠다. 라고 생각할 그러면 수 있네. 만약에 진짜 오프라인 매장에 이런 마트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반길 것 같아. 두 사장이 봤을 때. 내가 장 보러 어,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응. 인사를 하면서 팔을 이렇게 쓱 내밀고 나를 선택해 이러고 있는 거야. 어떨 것 같아? 나는, 그 백사장 먼저 말해. 나는 아이라서 도망갈. 그치. 나도 아까 정 사장이 러쉬에 비교를 해 가지고 나 강남역 러쉬에 못 들어가거든. 그리고 저 보면서 또 생각났던 게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응, 되긴 했는데 그 무슨 세부 옥태견인가? 어디 관광지에서 응, 막 그 지역 외국인 분들이 우리 입장에서 외국인 분들이 응. 그러니까 옥태견 닮아서 옥태견이라고 옷에 이렇게 써 놓고 막 춤추고 아, 어, 나 뭔지 배 알아. 안인가? 뭐 거기서 하는 그런 거 생각났단 말이야, 나는. 근데 그걸 어, 보면서도 나는 볼 땐 재밌지만 내가 그곳에 들어가 있고 싶진 않다는 생각을 했어 가지고 나는 그 손흥민 닮은 사람이 나도 그 손흥민. 유니폼 입고 손흥민 그 시그니처 포즈 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 나도 맞아. 봐. 그래서 그게 멀리서 보면 참 재밌어 보이는데 내가 맞아. 감히 거기에 끼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가끔 들긴 해.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재밌는 경험이겠지만 조금 혼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게 선택적으로 나는 되는 거면 참 좋을 수도 있고. 나도 이렇게 서비스를 다르게 한다라는 관점은 좋은데 마트에 적용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음, 거리가 있는 거지. 왜냐면 마트는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물품을 생각해서 오기도 하고 러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는 장소가 아닌데 마트는 주기적으로 가는 장소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위치도 내가 다 알게 되고 오늘은 뭘 사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게 되는데 굳이 저렇게 사람을 쓸 이유는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진짜 지금 마트들이 그냥 진짜 카트를 하는 이유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마트가 아니고 다른 경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요새 진짜 말한 대로 서비스가 좋은 데에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어 하고 1대1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서비스를 한 천리안 마트의 정복동 사장이 너무나 대단하다. 솔직히 이거 웹툰이랑 드라마 이런 것도 나온 지 꽤 됐잖아. 그치. 근데 이제 막 유행을 하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조짐을 보였던 게 이분 작가님들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오히려 웹툰 작가님들이 외식 경영을 전공하는 우리보다 관점이 훨씬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두 음, 번째로 가져온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음, 바로 수라묵인데요. 저희 마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은 가격으로 유통을 받아서 조금 자기한테 마진을 높게 받기 위해서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격을 낮게 받고 이렇게 좀 파는 게 당연시 되었었잖아요. 마트에는 과거에. 그치. 지금은 조금 당연히 바뀐 것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정복동 사장이 납품가의 3배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걸 감동 먹은 납품처가 그 비법을 꺼내게 되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맛을 구현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또 저는 지금은 뭔가 이 파는 사람과 이 유통업 뭐라 해야 되지? 납품하는 사람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관심도 많고 또 그 자기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정말 이런 게 쉽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게 또 잘 팔리니까 이 비싼 묵을 누가 15,200원이나 주고 삽니까? 이 묵이 잘 팔리니까 이거 외에도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계속 이런 다른 사례들을 이 첼리모 마트라는 드라마 안에서 있는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어,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서 이 장면을 보셨다면 음,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음. 보신 분이 없으시면 나 없으시면 솔직히 말하면 저 부분을 나는 못 봤었는데 정 사장이 소개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어, 사실은 마트들이 예전에는 싼 가격이라는 거에 좀 많이 중점을 두고 만들었었잖아. 음, 그래서 마트에 가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박리담회로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마트를 갔었기 때문에 저 마트는 싸다라는 개념이 아직도 우리 머리에 있는 거지. 근데 요즘 소비자들을 보면은 비싸도 그 정도의 값을 하기만 한다면은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더 예전에 비해 더 많아졌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음, 그래서 마트에서도 약간 좀 더 프리미엄 어쩌고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프리미엄 관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이 생겼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저게 뭔가 드라마니까 어쩌다 저쩌다 짜잔 이렇게 나온 느낌이기는 하지만 저런 걸 잘 활용을 했다면은 마트 내에서도 저런 비싸지만 분명 맛도 좋은 그런 것들을 파는 게 아예 코너를 만들어서 많이 팔아도 재밌지 않을까? 요즘 소비자들에게 좀 더 먹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 이건 어, 약간 얘기해. 아니, 아니, 아니. 이건 약간 스포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게 일단 스포네. 스포일 수도 있죠. 정복동 사장이 일부러 이 마트를 망치려는 모습을 많이 드라마에서 보이잖아. 맞아. 근데 나는 이렇게 납품가를 3배를 주겠다라고 한 거에서, 한 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보면서 이 정복동이라는 분이 정말로 마트를 망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마트를 통해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불공정한 일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그냥 맞아.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복동 사장의 실제 심리가 어땠을까를 혼자 생각을 해봤었어. 생각을 해본 우리 다른 사장님들이 있을까? 혹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나는 이거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두 번째 보게 됐고, 처음에는 그냥 완전 그냥 집에서 심심해서 본 거였었고, 이거를 주제로 선정하면서 한 번 더 봤는데, 처음에는 진짜 망치고 싶은가? 근데 저 사람 운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다른 경영적인 철학들도 보이고,
또 이 사장이 말로만 그러는 거지 하겠다고 하는 프로모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획기적이고 정말 지금 현대 사회에 있는 관념들을 깨고 싶다라는 의지가 나는 보였어가지고 사실은 천리마마트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관점을 바꿔주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음, 나, 나는 어, 알아요? 이 사장. 아니 나는 음, 이걸 보면서 망치려고 했던 건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음, 음, 근데 무언가 기업의 입장에선 어쨌든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를 누구나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라는 걸. 근데 그 이윤 추구라는 거를 고객들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그 고객을 속이려는 게 기업의 마케팅 방향이었는데 주로 우리가 봤던 거는. 근데 천리마마트는 이미 망치려는 생각을 숨길 마음도 없고 정복동 사장은 그치. 투명해졌잖아, 사람이. 음, 그게 더 고객들을 끌어모으게 된 거 아닐까? 요즘에 뭐 투명한 기업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 이미 투명한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뢰가 쌓였다 해야 되나? 음, 그런 모습을 갖춰서 쪽 좋게 작용한 거 아닐까 싶고 나는 이거 보면서 아, 지금 기업들이 추구하려는 이미지가 저기 다 담겨 있는데 ESG 느낌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뭐 그냥 공정거래 뭐 이런 건 좀 나온 지 오래된 개념이긴 하지만 다 나오잖아. 지역 상생 이런 거 ESG 다 합쳐가지고. 음, 백 사장이 할 말 있나? 나? 나는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로 귀결되겠지만 결국에는 사장이 망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사실상 좋게 돌아오잖아. 마케팅 홍보 효과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좋은 결과를 낳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말인즉슨 망한다라는 걸 성취하기 위해 약간 좀 퍼주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잖아. 음, 음,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라고 되게 단편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거든. 근데 음, 약간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 장사할 때 음식 장사할 때는 퍼주면 안 망한다. 그러니까 음, 퍼져야 안 망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약간 인심이 후한 게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더더욱 잘 먹히는 것 같은데 음, 물론 회사이자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손실을 안 나게 하는 게 딱딱딱딱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오래 살아남는다든지 오래 사랑받는 기업 또는 가게가 되려면은 조금 이런 퍼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그거를 역설적으로 사장이 망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성공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기업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것도 째고 이것도 손익 여기서 줄이고 여기서 조금 더 줄이고 손님 수 이거 좀 덜 주고 이러한 세상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가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를 바라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어. 맞아. 되게 차별화 전략이라는 말이 이 천리마 마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고 나는 생각해. 음, 남들과는 차별화된. 그 나는 저 장면을 보진 못했지만 나도 아까 정 사장 이야기로 들어갔을 때는 어쨌든 뭔가 비법을 꺼내가지고 맛있는 묵을 만들어낸 거야. 원래는 그냥 청포묵 이런 거, 청포묵이 아니라 그냥 묵이었는데, 여기서 정복동이 납품가의 3배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감동을 먹은 사장이 이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그 비법을 사용해서 좋은 품질, 더 좋은 재료를 써서 그렇게 납품가를 내가 더 받는 만큼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수라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당 아니 15,200원이라는 고가를 형성하게 됐지만 그만큼 퀄리티도 함께 높아졌다는 거. 그 천리마마트 특징이 뭐 백 사장이 말한 대로 망하게 하려고 수지타산 안 맞게 제품을 내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짜장라면이랑 짬뽕라면 PB 제품 만든 거 있잖아. 응, 응, 음, 응. 음, 그것도 보면은 맛있다고 막 그러는 걸 보면 음, 또 질이 좋아. 기본적으로 응, 맞아. 그게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뭔가 이 수라묵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B급이 되려면 본체가 A급이어야 된다고. B급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그러니까 응, 광고는 다 좀 뭐 코믹하고 말도 안 되고 이런데 음, 먹어보니까 질이 너무 좋아. 그게 더 극적인 제품의 질을 만들어준 느낌? 응. 아, 말을 너무 이상하게 했는데. 아무튼, 아무튼 그래. 아무튼 되게 예.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 이 드라마도 사실 B급 스타일이잖아. 음, 정말 음. 정말 잘 만들어진 B급 영화, B급 드라마라는 평이 있었는데 이게 참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제대로 된 B급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음, 그 배달의 민족도 처음에 음, 약간 B급 감성으로 시작한 거잖아. 키치한 느낌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게 사람들한테 진짜 잘 먹힌여서 배달의 민족 마케팅도 우리가 되게 유쾌한 게 많잖아.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이러면 마케팅도 있고 음, 그 배민도 약간 캐릭터들이나 이런 게 다들 약간 B급 느낌인데 그 느낌을 우리가 너무 공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배달의 민족도 조금 중간중간 생각이 났던 것 같아. 음, 음, 그리고 여기 가져오진 못했는데 난 또 마지막 나한테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옆에 있는 마트가 더 쌉니다. 라는 음, 전단지를 뿌린 거. 어떻게 음, 그럴 수 있었을까? 뭔가 우리는 하면은 옆에 마트보다 비싸면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이런 파격적인 그런 전단지는 내가 살면서 본 적이 있어도, 내가 아니라 다른 마트를 도와준다? 그것도 나의 돈을 들여서 내 수익이 떨어지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 그래서 나는 되게 신기한 게 가끔 보다 보면 동네끼리 약간 동네에 있는 가게들끼리 같이 해서 여기 가게를 이용하면 여기 가게에서 먹고 여기 카페로 오시면 뭐 500원 할인해 드립니다. 약간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 나는 주변에서 이렇게 업종이 다른 거면 몰라도 같은 이제 마트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상생을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게 정말로 서로한테 상생이라는 거는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잖아. 음, 동생도 아니고 상생이잖아. 근데 이게 진짜로 이런 게 상생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음, 근데 또 에피소드가 그 옆에 마트도 천리어 마트가 우리 마트를 홍보해준다고 이래서 믿지 못해서 진짜면은 내가 너네 마트 앞에서 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걸 이행을 하는 사장님도 난 너무 웃겼었어. 봤어 나도 그 광경을. 아 근데 봐버려. 맞아. 추가적으로 약간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난 들었던 생각이 사실 그러한 그런 홍보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점장의 말빨 덕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어, 생각이 맞아. 많이 들었어. 이거는 점장의 뒷받침되어 있던 말이 없었더라면은 큰일 날 수 있었겠다. 사장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던 에피소드였다. 그래서 마케팅에 정말 말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백 사장이 이제 인생 깊었던 장면을 받아봤는데요. 어떤 장면이죠? 예, 저는 저 육망성 치킨 맞나? 육망성 치킨이라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요. 저거의 에피소드를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저렇게 여, 여덟 마리 아니 뭐지? 여덟 마리 치킨을 팝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여섯 마리를 주고 있는 거였어요. 라는 약간 트릭 같은 거를 홍보하는 자리였어요. 저기가.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 저기 닭에서 조금씩을 떼서 한 마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 더 추가를 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그렇게 8마리 같이 보이지만 이거 사실 6마리야. 라고 말을 했는데 옆에서 엥? 계산해보니까 그거 7마리잖아.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뭐야 6마리짜리를 6개짜리의 가격을 8개로 팔면은 분명 손해가 맞는데 6개짜리 가격을 아니지. 아니지. 헷갈려. 지금 정복동 됐다. 아니. 좀 무섭다. 7마리를 사실은 7마리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지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6만 원짜리 단위로 팔고 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거죠. 한 마리가 이득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여기 이 에피소드가 나에게 인상 깊었던 거는 저 에피소드 자체도 있었겠지만 유튜브에 있는 댓글에서 되게 인상 깊은 댓글을 하나 봤었는데 뭐였냐면은 저거는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다. 뭐 저기 6마리든 8마리든 그거는 그렇다 치겠는데 보통 4인 가구에서 2마리에서 3마리만 시켜 먹으면 될 거를 저 홍보를 보고 저게 싸다고 생각을 해서 7마리짜리나 사게 만드는 어, 엄청난 고도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라는 댓글을 보고 아 이게 마케팅이 한 번만 굴리면 안 되고 2번 이상 굴려야 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러네. 생각도 못했다, 그건. 진짜 나도 그냥 일부러 방송에 나와서 멍청한 척을 하면서 마케팅 효과를 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우리가 아무리 인구수가 많아도 그치. 이렇게 3, 4인 가족이 그냥 2~3마리 시킬 걸 8마리를 시키게 만드는 그런 나 이 부분은 진짜 이 관점을 생각도 한 번도 못 했는데 나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유튜브 댓글이 정말 정말 신기하다고. 저런 걸 어떻게 생각해내지? 진짜 한국에 라는 대단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이 사장은 어떤 장면이 가장 재밌었는지 제가 미리 취합을 해왔죠? 자, 이 장면 설명해 주시죠. 아니, 이게 나는 그 앞서 정 사장이 얘기했던 포스터 그거랑 좀 연결시켜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포스터에 연마트가 더 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연마트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장면까지 봐서 내가 더 극적으로 다가왔는데, 그래서 이제 고객들의 컴플레인에 답장을 정복동 사장이 직접 다는데 거의 악플러야. 키보드 워리어처럼 써. 그러지 마세요. 딴 것만 찾다가 똥꼬에 털 납니다. 막 이런 소리를 짓거려서 이제 손님들이 막 사장 나와봐 이러고 사장을 불러냈어. 근데 여기서 사장실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문석구 점장이 말빨이 또 맞아. 나는 그 점장의 말이 되게 감동을 받았어. 우리는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이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한 마치 사장님의 깊은 뜻이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서 돌려보내잖아. 맞아. 근데 그 이야기가 뒤에 그 노동조합 F4 음, 나오면서 천리마마트를 더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 운동을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나오는데, 근데 그게 정말 음, 감동적이고 지금 기업들한테 완전 필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서 이 장면이 엄청 기억에 남았단 말이야. 음, 음, 왜냐면 그이 천리마마트의 여러 마케팅을 보면 마케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영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소비자보다 직원을 훨씬 챙기는 맞아. 그런 모습이 종종 나왔던 것 같은데, 음, 직원을 우리는 또 내부 고객이라고 음, 하잖아.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생산자이면서 노동자라고 하는 부분이랑 또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나는 관통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음, 두 음. 사장님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네. 나는 음, 어,
보통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게 됐거든.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이 이렇게 되면 너무 좋지. 왜 일반 기업들은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에피소드를 보고, 어, 소비자도 그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관념을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된다,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응. 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다른 마트에 비해 식품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럼 오지 마세요. 소비자가 정당한 가격을 주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는 그동안 계속 기업과 정부라 생각했는데, 소비자인 나 스스로도 바뀌어야 되는구나를 좀 느꼈던 그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서 음, 나는 좋았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 5개 중에 3개 먹었는데 환불 왜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진짜 직장이잖아. 근데 내가 안에 솔직히 내가 전공하고 있거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면 그 안에 속사정은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사회에 응. 알려지지 않는 이상 내가 모르는 거여서 누가 봤을 때 내가 했던 행동들이 되게 어떠한 전공에서는 어떠한 뭐라 해야 되지? 업종에서는 내가 했던 짓이 되게 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내가 지금까지, 이거는, 이 업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은 그 업종 내에서는 문제가 되고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난 그 부분을 모르고 소비를 했다라면 그거는 소비자인 나한테도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음, 되게 새로운 관점이다. 소비자 입장도 생각을 해보는 게. 나는 저렇게 깊게 생각하지를 못하고 항상 솔직히 저런 악플 같은 댓글들, 그러니까 진상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잖아. 그러니까 진상들이 저런 말 하면은 솔직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런 대답이 떠오르잖아.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오지 마세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안 해도 망해버려라. 너나 망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거를 망하려고 하니까야 더 드디어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안타까움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고 사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 응. 음, 이 에피소드에서 나는 이미 그 사이다라는 거에 뇌가 절여져서인지 더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그 자체로도 누군가는 저런 말을 해주길 바라고 있던 게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 나는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마케팅이나 경영이 말이 정말 중요하구나.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되게 다르다고 느꼈던 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그 이동희 배우님이 맡은 역할이 생각이 안 나네. 문석구 점장. 맞아. 문석구 점장이 말을 안 했으면은 그냥 응. 오히려 고객이 실망만 하고 고객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톨리마트는 더 판매가 안 됐겠지. 근데 문석구 점장이 이거는 상생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관점이 달라지게 된 에피소드였잖아. 나는 어떤 가게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요새 쌀국수 가게 미분당이라고 있잖아. 근데 거기는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가게인지라고 이렇게 딱 그 소개를 하면서 미분당의 뜻이랑 미분당이 어떤 가게인지를 설명하면서 혼자 오는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곳이어서 어, 대화를 조그맣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봤을 때 진짜 혼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되게 고맙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이거를 내가 보면서 그냥 길 가다 봤는데, 아니, 뭔 식당이 이렇게 조용히 해야 되냐라는 그런 말도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반대 여론도 되게 있었거든.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쌀국수 집은 아니지만, 어떠한 사장님이 굉장히 자기 음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자기는 되게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면은 2명 이상 앉게도 못하게 하고 그 식당은
두 명 이상 오지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혼자 오는 사람만 받고, 그리고 얘기했을 때는 시끄럽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식당이 있다라는 글을 봤거든. 근데 둘이 어찌 됐든 혼자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인데, 진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미분당은 그래도 긍정적인 말들이 더 많았었는데, 이 가게는 그럼, 이 가게 그럼 절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안 가본 사람들도 안 가겠다고 댓글을 다는 것 같고, 진짜 말이 중요하구나를 또 느꼈던 것 같아. 이게 말이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 맞아, 그 오코노미야키 집인가? 음, 그 어느 곳인진 잘 모르겠는데 나도 막 보고 나는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무조건 수다를 떨려고 만나는 거란 말이야. 네, 물론 다 찾아보고 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약속을 잡아서 가면 만약에 내가 길 가다가 뭐 특정 가게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들어갔어. 그래서 친구랑 대화를 했더니 갑자기 나 쫓겨나. 그럼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나도. 근데 사실 나도 미분당이 어떤 데인지 모르고 친구랑 둘이 가서 막 떠들고 있었는데 굉장히 조용한 거야. 그래서 음, 그때 이 가게가 이런 가게고, 그리고 그 직원이 나한테 조금 조용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음, 왜지?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빴는데, 그 나중에 난 표지말을 보게 돼서 음,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나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했거든. 그리고 나는 그 비슷한 건 KTX에서 했단 말이야. 음, 이건 좀 엄청 몇 년 된 이야기이긴 한데 나는 내 기억에 KTX 같은 기차는 원래 가족들끼리 많이 타가지고 음, 아니 친구들끼리 타서 뭔가 계란 까먹고 되게 북적북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용한 분위기는 아니었거든 내 머릿속에서 음. 기억에서도 그렇고 근데 오늘 친구들끼리 같이 탔는데 대화를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음. 직원이 와가지고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왜? 조용히 해야 된대. 왜? 몰라. 그냥 뭐 다 같이 쓰는 공간이고 기차 안에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도 막 방송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날 말고 가장 최근에 탔을 때도 계속 그 이야기에서 조용히 해달라. 전화해야 되면은 밖으로 나가서 하고 그 화장실 그 있는 그런 통로 쪽에서 하고 좌석에서는 조용히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친구랑 갈 때 막 메모장에 써가면서 대화했던 기억이. 맞아. 어, 근데 이게 음, 엄청난 사전 공지가 있었다거나 뭔가 구체적인 사유 이야기가 없어서 그런지 약간 그 처음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조금 기분이 안 좋았고 이해가 안 가니까 막 약간 뾰루퉁했던 그런 기억이 나도 있어. 그래서 나도 그런 KTX 같은 기차를 탈 때는 아예 유아 동반 가능 차량이 따로 음. 칸이 있잖아. 거기는 조금 아, 아이들이 있으니까 떠들어도 된다.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은 이게 확실히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옛날과는 다르게 인심이 좀 팍팍해졌다라는 음. 생각이 들기도 하네. 어쩌다가 이거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근데 맞아. 나는 오히려 이렇게 호불호가 있는 식당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호인 사람을 확실히 잡으면 완전 나만의 것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치.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아니, 다시 내 얘기긴 하지만, 미분당 둘이 갔을 때는 불만족했지만, 혼자 갔을 때는 너무 만족하고 왔어. 너무 편하게 혼자 식사할 수 있어서. 타겟팅이 다음, 너무 그치. 다음. 이것도 이사장이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가져왔는데, 응.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죠? 이게 본사 회장님의 아들인가 손자인가? 맞아요.
암튼 좀 끔수저. 근데 좀 막무가내. 이 아, 그 역할에 배우분이 갑자기 요리에 빠져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음, 줬는데 그게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 김병철 배우님 역할 정복동 사장님의 적수로 나오는 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암튼 상대편에 음, 사람이 이제 이 떡볶이를 너네 마트에서 팔아라. 망하라고 던져주는 거지. 맛없는 떡볶이를 팔아라 하면서.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뭐 안 받을 순 없으니까 받아서 파는데 그걸 이제 문석구 점장 이동희 배우님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음, 그걸 떡볶이 소상공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지역 상생을 하면서도 프랜차이즈화를 시키는데 이 프랜차이즈의 특징이 보통 우린 프랜차이즈 하면은 획일화를 시키는 거를 중점으로 두는데 여기는 맛이 다 다른 프랜차이즈 이런 음, 컨셉으로 성공을 시킨 그런 장면인데 나는 이게 왜 좋았냐면 일단 나도 내 고정관념을 깼어. 원래 프랜차이즈는 음, 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고 맛도 획일화 시켜가지고 어느 지점에 가든 실망할 일이 없게 보장된 맛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누구에게나 주관적인 취향이란 건 있으니까 그 맛없는 떡볶이도 누군가는 맛있어 할 수도 있고 뭐 떡볶이야 워낙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 음, 음, 생각해보면 실제로 나도 국물 많은 떡볶이보다는 꾸덕한 떡볶이를 좋아하고 밀떡볶이보다는 쌀떡볶이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음, 그런 떡볶이를 좀 찾아서 먹게 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정말 이런 방식이 저 갑떡볶이라는 프랜차이즈 명이 인지가 고객들한테 확고하게 되면 되게 단점 없는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음. 나는 양가 감정이 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런 걸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되게 음, 음, 그 진짜 설명할 때 지역마다 어느 가게를 가냐에 따라서 다 맛이 달라지는 그런 제안이었잖아. 음, 근데 요새 뭐 던킨 같은 경우를 봐도 던킨도 요새 생기는 지점들은 그 지점들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한두 가지씩은 있더라고. 근데 음, 그 기본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그냥 프랜차이즈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걸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봐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런 거면은 갑떡볶이가 얻는 브랜드 인지도 말고는 떡볶이가 얻는 게 없지 않나? 인테리어 비용이랑 다 주는데 오히려 손해인 구조 아닐까? 그리고 이거를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도 있지만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인 이유는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획일화된 맛이 먹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이 브랜드 이 맛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기 멀리 이제 외지에 갔는데 그 맛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럼 그때 그 매장을 이렇게 찾아가면 내가 그때 그 먹었던 그 맛을 낼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거를 프랜차이즈라고 봐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어. 근데 아이고, 끊기네. 음. 정부에서 700억 지원해줬잖아. 그건 맞지만,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 아니, 근데 그거 같아. 맞아. 프랜차이즈라고 보긴 어려운데 일종의 브랜드라고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갑떡볶이는 여러 사람의 맛 취향을 존중할 줄 아는데 그 엄선된 맛집만 포함한다. 이런 음, 이미지를 갖는 브랜드로 작용을 하면 사람들한테 어쩌면 음, 백사장이 썼던 글인가? 그 인증 마크. 음, 맞아. 맞아.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여기 갑떡볶이에 속한 곳이래.
이렇게 음. 하면은 아 그래 맛이 없진 않겠다. 그거 약간 백종원 아니야? 아 백종원. 약간 백종원 아 같은 느낌. 맞아, 맞아. 그런 저렴하고 근데 맛있는 그런 이미지 가져갈 수 있는 건 음. 맞아. 오, 나는 근데 이렇게 할 거라면은 완전히 맛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도 동일한 맛이 있는 메뉴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 이거랑 나는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졌던 게 생활맥주라는 브랜드인데 음. 생활맥주는 사장님이 그 맥주를 직접 고를 수 있고 그거를 발주를 넣을 수 있어서 어느 생활맥주를 가느냐에 따라서 파는 메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뭐 음. 안주류 이런 거는 그래도 그 기본 메뉴라는 게 있잖아. 기본 생맥주. 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기본 메뉴 같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메뉴들이 사장님이 직접 고를 수 있다라는 거에서도 어떻게 사장님이 고르냐에 따라서 되게 매장마다 엄청 달라지는 거니까, 이동희 배우님, 이 점장님이 한 그런 사업 제안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래서 이 자세한 내막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갑떡볶이의 자세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기본적으로 그래도 기본적인 메뉴는 조금 비슷하게 한다면 그래도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을 갖고는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프랜차이즈인데 프랜차이즈에서 나는 조금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례들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카페에서 일을 하잖아. 근데 카페에서 발주를 넣을 때 메가커피몰이라는 데서 발주를 굉장히 많이 넣는 거야. 어. 메가커피 프랜차이즈잖아. 뭐지? 하면서 봤는데 메가커피랑 다르게 또 몰을 운영해서 다양한 그 업체들의 베이스 재료들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단지 판매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 왜냐면 프랜차이즈도 어느 정도 한계성이라는 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난 있다고 생각하거든. 프랜차이즈의 원래 의미로는 되게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되게 더 좋은 구조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좋은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전환을 하는 게 나는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 약간 뮤직벨트 같아. 어떻게 보면. 저게 더 전국적으로 퍼지면. 그치. 백 되게 사장은 어땠어? 어려워도 나는 괜찮아. 나는 계속 그 프랜차이즈의 통일성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랜차이즈 같은 걸 가더라도 가게마다 다 다른 느낌이 있는 거고 그 다른 메뉴들이 있기도 하고 근데 프랜차이즈가 가져야 되는 통일성이라는 건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내가 옛날에 봤던 다른 뉴스 매거진 같은 것들에서 일본의 쿠로 쿠로노 차? 쿠모노 차라는 구름의 차라는 카페가 있었단 말이야. 음. 근데 그게 각 지역마다 그 지점을 내고 있고 각 지역마다 인테리어도 되게 그 지역에 얼맞게 다르게 하고 그 지역마다 메뉴도 조금씩 다 달라. 그치만 구름이라는 캐릭터성 하나만 가지고 약간 다 통일된 느낌을 주게 만든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프랜차이즈라고 보는 게 맞는지 그 맛도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물론 같은 브랜드 이름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같은 어쨌거나 레시피를 쓰고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통일성인지 아니면 이제는 너무 다 비슷한 거 많으니까 그런 특이한 걸 내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앞으로 외식 산업의 고민? 혼자 어, 생각이 많았구만요. 거기 혼자 꽂혀가지고 생각이 좀 들었어.
요즘 그런 게 되게 많다고도 느껴졌고, 그게 옳은 건지, 그러니까 옳다, 기다, 아니다라고 모든 마케팅을 내릴 수는 그 결론은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음. 그 한쪽이 유행하면 이제 그 한쪽으로 좀 몰리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치. 모든 프랜차이즈가 통일성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 나타날까 봐 약간 걱정이 된달까? 음,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근데 다 달라지더라도 우리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근데 약간 브랜드가 유명해지면 그 제품을 소비하게 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김가네라는 브랜드는 아니 김가네래. 어떻게 잘못 말했다. 떡볶이 떡볶이라는 브랜드가 유명해지기 전에 다른 유명 일반 업체들이랑 이렇게 이어서 나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가지 못할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 왜냐면 근데 소비자의 그 미식의 폭을 넓혀줄 수도 있어. 만약에 그렇지. 정말 맛집만 선점해서 골라온다는데 내가 뭐 3호점에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 그러면 아 뭐야 맛없잖아. 이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음, 막 갑떡볶이가 맛있는데 선점해서 골라오는 걸로 유명하다. 그러면 음 이런 맛도 맛있다고 하는구나. 그치, 이러고서 그치. 이러고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음, 하면서 몇 번 도전하다 이제 맛 들리는 거지. 이렇게 우리의 그 미식 향상을 위한 그 함흥냉면 맞나? 그 함흥냉면, 음, 음. 맞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맛이. 아, 평양냉면, 평양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인가? 국물 있는 그 육수 있는 거 그 말하는 거야? 3, 약간 4만 막 냉면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평양냉면. 걸레밥물 같다고 한 거. 어, 평양냉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것도 음, 한 3번 먹어야지 맛있어진다 그러더라고. 안 먹어봤어. 나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슬슬 음, 마무리를 해보자면 난 되게 간단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리고 또 하기 전에 아예 금방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거였다. 되게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그냥 드라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미디어잖아.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런 외식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 미드 보면서 같이 공부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장님 느낀 점은 듣지 않도록 하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았나요? 다음엔 영화로 합시다. 드라마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영화 이런 걸. 왜냐면 난 이 사장이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 음, 관련해서 외식업이랑 뭔가 엮어서 같이 해보면 음,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음에는 이 사장이 뭐 영화 쪽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사실 마트 하면 저는 이 노래가 가장 떠오르더라고요. 너무나 익숙한 CM송이 있죠. 아, 설마. 자, 뭘 예상하셨나요? 원 이마?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인가요? 나는 나나나나나나나나 이 노래 떠올랐는데? 그렇군요. 전 하이마트였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아, 이거였습니다. 원 플러스는 뭐죠? 그 홈 막 플러스 원 플러스 플러스 가격이 작게 막 플러스. 이런 거. 원 플러스 플러스. 사실 아, 근데 저는 한동안 마트 갈 때 연두 CM송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 연두해요. 연두해요. 이 노래도 너무 떠올랐습니다. 마트 하자마자. 확실히 네, CM송이 좋긴 좋군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한동안 CM송 2000년대 유행한 이후로는 그냥 마땅한 CM송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끝. 끝났다. 수고했어. 끝. 끊겠습니다.